친아무나 그렇게 잘하잖아. 근데 딸도 그렇게 또 똑같이 잘해. 작은 딸이. 그래서 어머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러면 자기 딸이 그렸대. 걔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잘해. 그게 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천적 꼬맹이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걔를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 좀 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랬을 때 우리가 자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놀랄 때 자리 재현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재현을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재현을 넘어서 재현돼 있는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형상 안에 스며 있는 기운인 거지. 그것이 특성인 거지. 이 손이 너무 예술적. 그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누구냐면 동환이 이 새끼 손가락 안 보여요? 아, 칵테일, 바텐더. 너무 이 예술적인 느낌이 없다라고 정말 볼 수 없는 손 아니야? 그 저기 경숙쌤 아들이라는 거죠? 저기 미술 전공한 인스타에 이런 거 올려놓은 거 보면 그냥 손 자체가 막 그 예민 그 자체야. 근데 경숙쌤도 그걸 잘한다.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그 담겨진 그 감각이 굉장히 많아. 엄마의 그것이 많이 자식들한테 넘어간 것 같아. 역시 콩콩 팥팥이었어. 우리 자식들은 참 불쌍한데요. 우리는 뭘 하겠다 그럴 때, 야, 엄마 아빠가 예술적 감각이라고 꽝이니까 넌 그쪽은 아닌 것 같아 이럴 만큼. 근데 본인들도 인정해. 우리도 한 번도 그쪽으로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 우리 작은 애가 왜 악기를 하겠다고 그럴 때 베이스 기타를 하고 이제 뭐 좀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배짜기처럼 메고 다니고 그럴 때 우리 쪽은 예술적 감각이 없는데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는 개념이 나 같은 경우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강한데 혼자 보기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 크리스마스 칵테일이야. 너무 잘하지 않아? 그거를 뭔지 올려줘봐. 캡처. 그럼 되겠구나. 캡처를 올리든지 내가 어느 사이트 몰고 들어가면 돼. 아니야, 캡처야. 인스타. 언니 그 인스타 가야 돼, 인스타. 인스타는 뭘 검색하면 돼요? 아니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그게 나. 아니 나도 검색 좀 해보게. 인스타그램에 이 앱을 까시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네. KISSK KI 키스 SK 걷다 K가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올리지 마. 기숙바. 기숙바 지금 있잖아. 내가 얘기하는데 노사팀 방에 올리지 마. 경수 지금 굉장히 예민할 때라서. 알았어. 그 위로가 상당히 있겠구나. 그럼. 오케이. 순간적으로 올릴 뻔했어. 삭제하면 되지, 삭제. 자. 너무너무 예민하고 잘해.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이따가 이제 제 기숙바 찾느냐고 이제 지금 얘기 못 들어. 꽂혔어. 됐어요. 됐어? 자, 우리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가게는 어떻게 하게 됐나, 뭐 공지했나 이거 보려고 보다가 이렇게 됐어. 아까 차은이가 우리 집 식구에는 감각이 없어서 저거 안 될 텐데. 라고 했던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예술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의 한 표. 사실의 한 표.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표현에 대한 욕구가 왜 그렇게 강하냐면 내 안에 억압되어 있는 그 것들이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터져 나오고 싶은 거지. 컴플렉스가 많았던 거잖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그 결핍이 나한테는 많이 있었다고. 어린 시절부터 어쩔 수 없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에너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돌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든 어쨌든 해야지 되는데 눌려 있으니까 이게 터져 나온다고. 어제 수업에서 썼던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하나야. 아니 쇼펜하우어 비극 문제.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미안해 락강 뭐 이게 누구든 상관은 없는데 내가 어제 그 세 명을 다 해갖고 이렇게 헷갈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해. 그냥 그 락강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술은 히스테릭하게 에너지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고 종교는 강박증이다. 모른다. 인간의 에너지가 이렇게 잘 순화가 돼야지 되는데 잘 순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거고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걸러내줘야지 돼. 돌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지 되잖아.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지 이게 맑은 물로 이렇게 맑은 에너지로 도는데 예술은 그 맑은 에너지 돌기 위해서 불순물이 어떻게 된다? 터져 나온다. 히스테리컬하게. 그게 예술이고 종교는 그 올라오는 것을 자꾸 누른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그 프로이드의 제자거든 락강이. 프로이드의 그 의식 무의식 그것을 발전시켜서 상상계, 사실계, 상징계 이런 걸로 이제 확장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확장시키면서 락강의 예술론이 나오는 거야. 예술론의 한 문장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에너지는 돌아야지 돼. 살아있다라는 것은 오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운동과 변화와 연결되는 단어야 이게. 돌아야지 되는 거야. 돌아야지 되는데 이게 잘 돌기 위해서는 청소가 잘 돼야지 돼. 걸러낼 건 걸러내고 뭉쳐져 있는 건 뽑아내고 이래서 이렇게 길을 터줘야지 물길을 내줘야지 흘러가는데 물길이 안 내지면 한 번씩 터져버린다. 뭐 이런 개념의 이야기인데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가 굉장히 강했었다고 나도. 그랬는데 내가 아까 창훈이처럼 기타 메고 다니고 이럴 때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 유전인재는 그 예술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술적 감각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편견이라는 거지.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걸 내가 같이 보자는 얘기라는 거야. 나는 사실이라고 내가 그래서 계속 사실 막 그랬잖아요. 근거를 얘기해. 근데 똑같은 만약에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물론 누구나 다 감각은 나름이 있겠지. 근데 객관적 지표를 봤을 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근데 똑같은 물건을 아이템을 막 100개씩 주고 똑같은 공간에 집을 꾸며라고 하면 이렇게 미션을 줬어. 그럼 유림이가 꾸며놓은 집과 내가 꾸며놓은 집은 이제 엄청나게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를 때 나는 흔히 말해서 정석이라는 데에서 그걸 벗어나질 않을 거고 걔는 어머나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근데 되게 멋있네? 이런 내가 맨날 부러워하는 창의력에 창의력. 그 내가 맨날 하는 거는 내가 왜 클림트를 좋아하는가 왜 뭐 워터하우스나 뭐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인데 왜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 기술과 아름다움 플러스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창의력에 난 점수를 줘서 난 클림트가 좋은 것 같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술 감각이라는 건 창의력이에요. 오케이. 네. 그럴 때 그게 차이가 남들이 봤을 때도 얘는 좀 너무 평범해, 지루해, 뭐 되게 일상적이야 이런 느낌이 있게 내 점수에 판단이 들어간다면 유림이가 꾸며놓으면은 와 아마 다들 그럴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느낌의 그거를 감각으로 꾸며놓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에게 예술은 창의력이다. 내가 나는 경인 거야.
예술의 정의는 창의력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의 뭐그 회화 같은 거는 기술은 다 기본이라고 이게 우리가 바탕을 하잖아. 그 기본 플러스에 더 갖고 있는 그 창의력, 뭐 어떤 언니가 가끔 좋아하는 그 신성 그런 느낌, 그런 게 다 들어가서 이게 발현될 때 우리가 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할 때라는 거는 나는 거기에 그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이제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에 대한 정의인데 예술의 정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편적인 정의로서의 그 나는 그런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너도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한다니까. 나도 그 인정 때문에 무엇을 시작했다고? 내가 대학교 시험 볼 때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 도자기, 그러니까 예술하는 쪽으로 시험 봤다가 떨어지고 나서 결국 내가 디자인 쪽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땀 흘려갖고 성심여대 간 거잖아. 의류중문학과 가서 내가 의상 디자인 전공하겠다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감각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고. 그런데 이거고 저거고 아니다라는 것을 뭔가 좀 찝찝해. 대부분의 사진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유가 여기에서 뜨는데 가만있어 봐. 기계를 갖고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이때는 뭐냐면 재현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 재현을 예술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진을 선택했지만 선택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것은 재현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야. 표현인 거지. 사실을 그러니까 재현의 아주 특성을 갖고 있는 사진기를 도구로 써서 표현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나는 내 안에서 인지를 잘 못하고 나의 사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거를 계속 눌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뚝발이처럼 하면서 제대로 안 됐던 거야. 나로서는. 내가 나를 잘 몰랐던 거지.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나는 감각 없음, 그런 의미에서의 감각 없음 너머의 그러니까 뒷면에 다른 나의 감각을 내가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 그림을 감상하고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을 내가 사진을 찍는 행위와 똑같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행위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사진 찍는 행위와 똑같이 그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술에 대한 정의는 어느 게 맞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술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져야지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상하게 요즘에 자꾸 우리가 차은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차은이가 너는 감각이 우리 새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 같은 거는 나는 창훈이한테 나도 창훈이처럼 감각을 없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컸단 말이야. 다행스러운 거는 창훈이가 엄마 말이 맞았어. 난 예술적 그 재능은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빨리 접었어. 얼마나 걔로서는 편안한 거야. 그런데 얘가 예술적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네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의력의 개념으로서 작곡을 하거나 기타리스트가 되는 그쪽 표현 그 부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향해야지 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모르지만 네가 그걸 하고 싶었던 그 욕구, 그 욕망의 뿌리를 보고 그것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게끔 그 에너지가 흐를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야지 될 것 같아. 그걸 해서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가 취직을 하면 돈을 벌면 보컬 뭐 이쪽 거기에 다닐 거래. 보컬 레슨. 그 레슨을 받을 거래서 하고 싶은 거 해. 좋네. 그러니까 해보고 싶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건 해야지. 그럼 바로 그게 이제 내 안에 눌려져 있는 어떠한 것들이
에너지가 흐르게끔 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멩이 하나씩 뽑아내 주는 거거든. 맞아, 맞아, 맞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뽑아내주는 게 최고지만 야 거기 돌멩이 뽑아야지 되는 거야. 돌멩이가 있을 거라 한번 돌멩이 찾아볼래? 이거를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멘토 역할이라는 거지. 멘토 역할은 길을 뭐 제시해 준다라기보다는 나 되게 조금 더 놀랬어. 통찰력 그래. 있는 사람이 멘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사춘기 때 응. 그냥 반항, 그리고 겉멋 이거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걔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지까지는 사실 몰랐거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너가 그게 그렇게 좀 뭔가가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억눌려져 있던 애구나라는 걸 걔가 그 말을 해서 알았지. 사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 우리는 그냥 자퇴하지 말라는 도구로서 그냥 학원 보내주고 뭐 그거 하면 등록해주면 자퇴 안 한 데서 또 등록해주고 아껴고 사주고 막 그랬잖아. 그런 줄 몰라. 그건 굉장히 잘한 거지. 응? 엄마가. 응? 네 안에서는 아니라고 이미 안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아이의 이야기를 숨통을 태워주듯이 들어준 그거는 진짜 잘한 거지. 그런데 그 잘한 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지. 판단하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고 이런 에너지가 나오게 된 그 동기. 어느 부분에서 알 수는 없지만 물기를 이렇게 바꾸고 막고 있는 흐르는 걸 막고 있는 어떤 그 돌멩이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을 같이 보려는 어떤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아유, 그때는 그런 생각 꿈도 못했어요. 야, 그때는 지금도 하기 힘들다니까 내가 지금 이거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다만 이걸 자꾸 인지를 하면 한 번은 하고 두 번은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거잖아. 오픈마인드가 별게 아니여. 이런 게 근데 오픈마인드도 내가 맨날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냐? 사람들 능력이 하는 것처럼 오픈마인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통찰력이 생기는 것만큼 열리는 거지. 그치? 엄마 노릇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맞아. 숨 쉬는 게 힘들어. 숨 쉬는 게 아주. 그거를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제 에피쿠로스하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나와. 그래서 둘을 뽑아갖고 이제 철학의 양대 산맥이 되는 그 두 개의 꼬투리를 잡아서 양대 산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참에 한번 보자. 나는 아리스토텔레스파야. 들으면서 느꼈어. 저는 옛날에 신론이야. 아주 쉽게 말하면.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에피큐로스 학파였거든요. 근데 그 쭉 유튜브 보니까 되게 그 현대적으로 변했더라. 내가 알던 에피큐로스가 아니더라. 쾌락주의자라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도 그거야. 쾌락주의가 우리가 생각한 쾌락이 아니라 지적인 쾌락, 명상 이렇게 내 안에 요새 말하자면 그거잖아. 저기 이제 지금 여기 현실에 충실하자. 근데 갑자기 그치. 공리주의까지 나와갖고 힐링. 공리주의까지 나와갖고 에피큐로스 살아있으면은 찬성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까 철학자들이 막 우리를 그러니까 파헤칠 때는 유물론과 유신론은 갈라져 분명한 건. 그런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내가 그날도 썼지만 조금 더 완전 뿌리 가기 전까지 보면은 뭐냐면 똑같은 거 갖고 얘기를 다르게 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 불교에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불교 얘기요. 근데 결국 모든 게 하나로 딱 나눠질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도 얘를 품고 있고 얘도 얘를 품고 있어야지. 그래 우리들이 공부에 아주 뿌리요. 그렇지.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는 문제지. 거.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돼. 그것이 얘가 얘를 품고 얘가 얘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 유신론에서 내가 그러니까 유신론이 둘로 갈라지는 거야. 그게 유신론, 그러니까 마음, 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퉁쳐서 보자고. 그냥 그 철학적 이론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갈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유신론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라지는 거고, 유물론이 있는 거야. 에피큐러스. 에피쿠르스 전에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유물론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이거는 소크라테스 나오기 전에 스토아파는 그 헬레니즘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자 만물은 물이다라고 탈레스가 처음 얘기했을 때 만물은 물이다. 아니야. 피타고라스 만물은 수야. 데모크리토스 원자로. 그랬더니 아니야. 만물은 네 가지 원리로 돼 있어. 아니야. 데모크리투스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어. 이 원자로 되어 있어라는 그것이 유물론의 그 뿌리야. 시초래. 시초래. 뭐 내가 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나도 얘기 들은 걸로. 그 한 무리와 유신론과는 달라지는데, 내가 얘기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건규의 숲에는 유물론은 안 된다. 유물론은 안 돼. 우리 아버지 못 오셔. 우리 아버지는 못 오셔. 선언을 했어. 죽는 끝이다. 한 번도 없다. 근데 그거도 꼭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 남편은 죽으면 끝이던데, 그러면 왜 자기 아버지 그 수목장에 가서 맨날 그거 저기 왜 다과 올리고 왜 말하고 그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를 찔렀어. 역시. 그거야.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겉모습에 흐르는 어떤 그것만 갖고 이 사람이 유물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진짜 유물론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인간인 이상. 모르고 그냥 하는 거지. 모르고 하는 얘기지. 진짜 유물론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세뇌되는 거지 뭐. 오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렇지. 마르크스쯤 되면은 못 오는 거야. 너무 재밌다. 확실히 뭔가 알아들었어. 이거를 우리가 잘 분류를 해야지 돼. 이 뿌리, 이 틀은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 말로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고 해서 유물론자가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물론자가 아니라는 거지. 유물론자 얘기가 힘들다는 거지. 이거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에피쿠르스는 진짜 너무 애정이 유물론자가? 많다 인류에. 그 많은 문을 확 열어준 거잖아. 너는 유물론자지만 사실 넌 잘 모르니까 괜찮아 들어와 이런 거잖아. 알아 있으니까. 애정이 막 넘쳐 흘러. 아무튼 어쨌든 너무 재밌었어. 바로 그 지점을 철학에서는 분리를 하잖아. 이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응? 알 필요는 있어. 알 필요는 알아야만이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써먹어야지. 써먹어. 나침판처럼 갖고 다니면서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를 알 수 있다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기서 막 이렇게 언니한테 배워갖고 우리 애들한테 가끔씩 얘기해주면 이런다. 와, 엄마 정말 똑똑하시다. 너 진짜 똑똑하지. 똑똑해. 얘가 느끼기에도 실제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 애들이 내가 봐도 똑똑한 것 같아. 얼마나 미안했어. 근데 나는 맨날 그래서 야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 그래. 이해해. 왜 싫은데 왜? 우리 집의 수준이라는 얘기잖아. 얘는. 그래, 내가 최고면 이 밑은 어떻겠어. 완전 망했다는 얘기야. 망했어. 완전. 이해해. 그걸 못 알아듣잖아 나는. 이거 못 알아듣잖아. 왜 그러잖아. 왜 그게 왜 싫은데? 어머나. 이게 그렇구나 또. 난 두 번째나 세 번째 똑똑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고 있어. 너무 재밌다, 그치? 나는 맨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아, 그치. 그러면 더 좋지. 아, 맞아. 내가 어제 진짜 재밌다기보다 어제 내가 이제 수업을 그 미켈란젤로를 했어. 아, 근데 진짜로 왜 내가 미켈란젤로를 지금 벌써 몇 번째 하는 거거든? 근데 할 때마다 자꾸 보게 되잖아. 보면서 관점이 다양해지잖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근데 어제는 조금 과장은 아니지만 이 행동형들을 3명 앞에 앉혀놓고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내 얘기 또 나왔어? 응? 내 얘기 또 나왔어? 아니, 이렇게 행동형, 아니. 행동형. 행동형 3명을 앉혀놓고 말하기는 그러는데 그 수업은 그래도 감정형이 있나 봐. 은경이 있잖아. 내가 음. 마음이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면서 울컥해지더라고. 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해해. 아, 고마워. 난 이해 아직 못했어. 이해해. 알면 알수록 감동이 응. 오는 경우 있잖아, 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주 얘기를 하잖아. 천재와 수재로 분류도 하고 이러는데 어제는 정말로 오늘 아침까지 그게 연결이 돼갖고 나 요즘 굉장히 재미난 일을 하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아침까지 연결이 됐는데 오늘 아침 딱 떠오른 것이 이러다가 진짜 내가 매트리스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결이 이렇게 쭉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 아주 복잡하고 너무 사변적이야. 어찌 됐든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것을 품고 있을까? 까도 새로운 것이 자꾸 느껴지는데 내가 본 것은 정말 거기서 아주 이만큼 봤을 거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의지 너머의 일이다. 우주의 일이다. 우주의 일. 그러니까 우주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몸이 한 번씩 이렇게 정화가 되기 위해서 아프기도 하고 쏟아내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이 우주의 이 지구라는 이 거대한 생명체가 돌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도 오고 전쟁도 오고 하는 것처럼 개체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내보내는구나 이런 영혼들을 그때. 그런데 그 차축 시대에 이게 나한테 정말 너무 새롭게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BC 500~600년이 됐을 때 신학의 시대에서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옮겨가는 거잖아. 그때가 데모크리투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쪽에서는 공자, 맹자, 뭐 노자 이런 그 인류들이 나오고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역사의 전체 흐름을 합해서 100~200년 뭐 200~300년은 그냥 한 덩어리를 우리가 보잖아. 봤을 때 그 당시 그때 이 우주를 위해서 이게 저 어딘가에서 기운해서 그 정신과 연결돼 있는 것을 완전히 쏟아냈구나. 그래서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인류가 진화됐구나. 이 덩어리를 보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다가 르네상스로 오면서 단테를 공부하니까 이게 미켈란젤로가 더 많이 보이는 거지 이제. 단테하고 미켈란젤로는 200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단테나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거 피렌체 그 조그만 그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과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알프레드 디러나 그 누구야? 뭐 여러 사람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또 이렇게 쏟아지잖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들도 그런 요인을 하나든 두 개든 몇 개든 어쨌든 이게 개체로 굳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부터 그 소명을 받고 태어났어. 그런데 그들은 커다란
느티나무가 되는 존재들인 거야. 숲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뭐 그 쌀이나무 뭐 이 정도밖에 아니야. 그렇지만 이 정도밖에가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게 곳곳에다 이렇게 쏟아냈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주의 문제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는 거야, 내가. 미켈란젤로를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오늘 밥도 해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되는데 못했어 결국은. 그리고 거기에 빠져갖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제 그들이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우리 현 시대로 들어오면 난리가 치잖아. 어쨌든 뭐 얘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철학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된 건데 인간이 신화의 시대에서 의식의 철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안철수의 그 저기가 된 최진석 씨 같은 경우가 안철수의 그 저기가 됐더라고. 참모가 됐어? 참모가 됐더라고. 진짜? 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린 거야. 아니 도대체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근데 그 자기 공식 입장을 밝히더라고. 모두가 염려하고 하는 건 내가 다 알지만 뭐 자기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현실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년의 저기밖에 안 된다. 그 윤홍식도 마찬가지잖아. 대통령 선거를 왜 나갔겠어? 지가 대통령 될 거라고 나갔겠어? 얼마나 쪽팔렸겠어. 주변에서 다 말리고. 누가? 홍익학당의 그 윤홍식 씨라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겠느냐고. 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표현을 한 거지. 해야지 된다는 거지. 참여를 할 수 있을 땐 해야지 된다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최진석 씨도 나간 것 같아. 안철수의 참모로. 에피큐로스인가 봐. 응? 에피큐로스인가 봐. 에피큐로스일까? 어쨌든 나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저기를 갖고 자기의 철학을 펼치는 거란 말이야. 최진석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어 자체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현실 참여적 용어를 많이 써. 아주 그 김필용이 못지않게 명쾌하지 이야기가 인문학적으로. 그래서 최진석, 배철현 이런 사람들 거 들으면 진짜 명확해 용어 정립이. 그런데 어쨌든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최진석 씨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 이 사람은 신화를 우습게 알아. 이 발전 논리가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인류 사상에서 엄청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뿌리를 딱 내리면서 얘기를 해. 철학의 위대성을 설명하면서 살인 정치인 거지. 말하자면 플라톤 같은 스타일인 거지. 자기 안에 이데아를 품고 있는 거지. 지금 철학 박사 이 사람 최진석 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은 장자 전공한 사람인 거거든. 그러니까 서강대학에서 있으면서 서강대학에서 명예퇴직을 해. 명퇴를 하면서 계속 그 하는데 굉장히 대중을 많이 품고 있지. 이 사람도. 우리 유튜브 몇 번 봤잖아. 우리도 유튜브도 보여주고 내가 탁월한 시선이라는 얘기하면서 또 설명하고 그게 뭐야. 주체적 사고와 종속적 사고를 이 사람의 언어야. 이 언어가. 어쨌든 그 사람의 노선은 약간 플라톤적인 노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그 철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어떤 의식의 뿌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철학의 틀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 이참에 그냥 가볍게 그거를 한 큰 틀을 한번 보자는 거야. 그것이 이거야. 철학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아이고, 이제 이거는 좀 껐다 가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철학의 역할은 개혁과 힐링이라는 거예요. 퉁쳐서 말하면.
이거를 개혁해 나가는 어떤 그 개혁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힐링이야. 힐링이 누가, 이게 아마 이 개혁과 힐링을 노마드가 얘기했나요? 누군가 얘기한 걸 내가 따온 건데, 힐링이 누구야? 우리가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가 힐링이야. 그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라고 느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가야지 돼. 인간이기 때문에 개혁과 힐링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지. 인간이 아니면 이런 생각조차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가 나한테 점점점 그래. 내가 우리 나무가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켜. 나무를 보면서 동물이 인간과 분류하는 아주 명확하게 가는 의식이 어떠고 저쩌고 하는 거 과연 그럴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 너 장군이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 내가 있잖아 문어도 아니라니까 언니.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오늘도 문어 먹겠지만 문어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안 될 정도로 진흙이 말들도 못해. 맞아. 그 얘기 나도 읽었어. 꼭 기절시키라고. 그게 우리 장군이는 재능 영락 없는 개새끼 이러는데. 우리는 개를 보면 그래서 이뻐. 개의 본능에 충실하네. 우리가 개의 본능이 뭐냐고. 그래서 그치? 진짜 자기만 알고 어떨 때 보면은 아까 막 개의 본능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쟤는 어쩜 저렇게 자기 본능에 저렇게 충실할까를 막 되게 근데 이뻐 그냥. 그래서 이쁜 것 같아. 솔직한 거 좋아해. 솔직한 거지. 자기 거. 에피쿠로스인 것 같아. 단순한 거. 지금 요 이야기가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아주 기본인 것 같아. 뭐가? 개들은 응? 지가 먹을 만큼만 먹어. 모든 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얘를 보면은 그리고 저를 표현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 있어. 어쨌든 이런 거 제가 문어 얘기를 나온 것처럼 과연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나는 약간 그 가정으로 놓고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니까 그쪽이 이게 생명의 비정성이지. 문어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먹어야지 돼. 아니 먹어야지 된다. 아니 기절시키라고 기절. 아니라 그러니까 안 돼. 이것이 우리가 인간성이란 게 여기서 그거지. 가난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산채를 끓는 물에 넣지 말고 기절해서 넣어라. 이 정도의 고통을 감화시켜 주라. 이것이 이제 인간이 취해야지 될 어떤 덕의 특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인간성과 연결되는 건데, 고통을 최소화시키든, 고통을 극대화시키든, 어쨌든 그러한 것, 생명은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숙명론 같은 것이 무엇을 낳느냐면 두려움과 공포를 낳는 거거든. 그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야? 힐링. 힐링은 두 번째. 하나님이 신 만들고. 신 만든 거, 그 다음에 그 덮기 위해서 하는 게 카니발이야. 축제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제의가. 이게 이제 캠벨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거든. 제의의식. 이런 것이 공동으로 모둠살이로 같이 덮어서 왜 죄도 같이 지면 좀 낫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니발 제의가 있었던 시절에는 초창기. 어쨌든 하다못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어쨌거나 이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동물이고 나는 나니까 쟤를 그냥 바닥에 던져도 돼. 뭐 화로니까 살아있으니까 보세요 바닥에 확 던져도 돼. 이런 상스러운 개념이 생기기 전에 그렇지. 돌아가자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널 먹더라도 너로서 내가 최대한 존중해주고 먹겠다. 그러고만 가면은 된다 얘기지. 그렇지. 지금은 그거가 아니란 얘기지. 그렇지. 왜 그게 아닌가는 이제 우리 얘기가 한참 길어지겠지만 바로 거기까지. 그거는 그 다음 단계고 그 전이 뭐야? 제1의식을 만들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같이 모둠살이 안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같이 숨는 거야. 분화시키는 거야.
공범의식. 공범의식.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아름답다. 굉장히 아름답지. 그치. 근데 이 제의식 이런 것이 뭘로 바뀌었어? 형식으로 바뀌었잖아. 왜 이렇게 바뀌었어? 계속 덮어서 안 봐서 안 보고 덮을 때 어떻게 덮어? 아름다움, 우리가 보여지는 그 아름답다고 느껴진 얄팍한 감성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얄팍한 감성으로 넣는 거야. 우리가 포장지 예쁘게 하는 거. 똑같은 물건을 어떤 포장지로 쌓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달라지는 바로 그 감각의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지만 그 같은 정원이 작품 거기서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 거야. 이 전시장에서 하고 저 전시장에서 했을 때하고 너무 다른 그 전시장이 좋은 뭐 전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이팅이 좋고 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공간에서 옅게 이렇게 떡떡 걸려 있으니까 비로소 그 작품이 확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너 이 작품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내가 당근에 물건을 팔잖아. 포장지를 어떻게 씌우는 법을 내가 배웠어. 포장지 얘기하니까 또 막 그 그러니까 사진을 어떤 걸 맨 대문 사진을 올려놓느냐에 따라 또 달라. 그럼.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포장에 대한 개념이 그 어떤 권력으로 힘을 잡는 게 뭐야? 자본론과 연결되는 거잖아. 나 많이 배우고 있어. 그래서 왜 배운 내 건- 거보다 비싸고 안 좋은데 왜 팔리지 이 사람 건? 그래서 막 연구를 했지. 그래서 내 거 잘 팔리게끔. 우리 미순이처럼 하는 학문을 뭐라고 그래? 실용학문. 학문이 내가 올려놓은 것 중에서도 이게 있을 거라면 학문을 철학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데 소피스트들이 하는 학문이 뭐야? 실용학문인 거야. 실용학문이 나쁜 게 아니라 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 유연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실용학문이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게 뭐야? 순수학문인 거야. 학문에는 실용학문과 순수학문으로 나뉘어져. 순수학문이 잘 대표가 팔기 뭐야? 위해서 그걸 잘 팔기 위한 그 미끼를 구입을 해서 걔를 키워. 얘는 하나를- 계속 딴 얘기하고 있잖아. 어디 꽂혔어, 또 꽂혔어. 자, 실용학문의 강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정경련회관 검색하니까 정원이 거 뜨는데, 진짜 멋있다. 정경련회관? 정경련회관 아직도 있어요? 그래. 여의도 정경련회관. 왜 거기 밑에 뭐야 뭐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랬었었는데. 느닷없이 전부 또 정경련회관으로 넘어갔어. 정말? 미안. 아니야. 봐. 빨리 들어봐. 야, 미순아. 응? 네가 지금 실용학문과 순수학문을 네 언어로 한번 정리해봐. 순수 학문은 흔히 여기에서 말하면은 좀 관념론,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걸 보고 할게. 관념론에 그렇지. 가까운 거고 실용 학문은 유물론에 좀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 그럼 네가 유물론자냐? 아니잖아. 순수 학문은 학문 그 자체로서 인간의 의식을 좀 중시하는 쪽이라 그러면, 실용 학문은 거기에 플러스 더딥해서 현실에 맞게 좀 더 변화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실용적인 것에 중점을 둔 학문이 실용 학문 아니야? 요것이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플라톤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지금 플라톤이라면 순수학문이라고 해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실용학문에 넣어야 되겠죠. 나는 굳이 나누자면. 당근에서 네. 꽃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 그래서 얘 거는 화분을 보니까 저것보다 더 좋지도 않고, 그런데 비싼데도 불구하고 얘게 잘 팔리고 얘게 안 팔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연구를 했더니 포장에 문제가 있었어. 포장의 관건이었어. 그래서 포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내가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찾아냈어. 이게 실용학문인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순수학문으로 해석하면 뭘 봐야지 되는 거야? 꽃을 봐야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꽃이지 포장지가 아니란 말이야. 실제는 꽃이란 말이야. 실용일 때가 포장지겠죠. 응? 실용 학문은 말을 넘어갔을 때 포장지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 철학자들 중에는 지금 너처럼 지금 네가 하는 것처럼 꽃의 포장지가 이 꽃 실제와 상관없이 얘를 더 좋게 보이게끔 해주는 어떠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그건 다 필요가 없어. 꽃은 꽃일 뿐이야. 꽃은 꽃일 뿐이야. 꽃을 봐야지. 왜 꽃을 쌓아준 포장지를 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플라톤이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꽃이 있기 위해서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게 플라톤이야. 꽃 자체의 중요성. 자,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철학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유물론과 관념론이 유신론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의식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그러면은 나는 정말 또 유물론일까, 관념론일까, 관념론자일까? 를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소피스트처럼 우리도 자꾸 질문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나는 정말 정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나? 아닐 수도 있지.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는 별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 관념론이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으로 나는데 이렇게 이제 학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데 개인의 의식의 모든 것이 근원. 이건 누굴 것 같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개인의 플라톤이죠. 모든 의식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플라톤. 초개인적인 정신적 실제가 모든 것의 근원. 아리스토텔레스. 초개인적 정신적 실체. 밑에 게 플라톤, 밑에 게 플라톤. 폭이 좀 넓은 게 아리스토텔레스 것 같은데 밑에 게 폭이 넓어 보여. 잘 봐봐. 자, 그 누군가가 꽃 갖고 설명한 건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 미순거는 꽃 얘기했으니까. 꽃이 있어. 이 꽃은 장미꽃이든 시든꽃이든 백합이든 꽃이라는 꽃은 있어. 이것이 관념이라는 거야. 관념. 궁극의 이데아라는 거야. 그 꽃이라는 그 관념, 그 온전한 그 보이지는 않지만 꽃이라는 관념에 대한 그 이데아가 실제 완전한 형상. 그게 실제고, 그걸로 드러나는 표상돼서 나타나는 백합꽃, 시동꽃, 뭐 장미꽃 이렇게 변하는 얘는 우리 눈에도 이것도 형상인데 내 눈에 보이는 형상, 실제로 보이는 그 물질적인 형상은 얘에서 모방된 그림자 같은 거다. 의자 설명이 더 좋았어, 나는. 이제 그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들으면 게 명확하게 되겠지. 의자 설명이 너무 명확해. 그게 이제 김필령 씨가 한 건데 아직 안 들었을 수가 있어. 아침에 올렸기 때문에. 요것과 이게 이제 플라톤이야. 그러니까 객관적 신념론이 초개인적인 것이 꽃이라는 관념이라고. 그럼 밑에 게 플라톤이야. 밑에 게 플라톤이야. 위에 게 아리스토텔레스야. 주관론이 아리스토텔레스야. 개뿔 이런 게 어딨어. 응? 물질이 중요한 거야. 물질, 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정신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유물론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신이고 뭐가 없어. 영혼은 개뿔 무슨 영혼이 있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유물론이라는 거야. 내 안에 정신이 생겼지만 나도 우리 나무나 꽃하고 똑같은 이 현상으로 살아서 움직일 때가 전부지. 이거 끝나고 나면 말짱 끝이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도 유물론이야? 아니지. 관념론에 속한다고. 관념론에서 나뉘어. 관념론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주관적 관념론에 속한 거고 객관적 관념론이 굳이 따지면 플라톤이고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유물론은?
유물론은 누구겠어? 굳이 말하면은 그러다가 물질에서 에피쿠로스 의식으로 가는 거. 에피큐로스? 에피쿠로스겠지. 좀 관념론 설명 끝나고 옆에 유물론 설명 하는 거야. 에피크로스를 유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유물론이니까 난 이런 생각은 있어. 어쨌든 맞아요. 원자론을 처음 얘기한 데모크리투스 같은 경우가 유물론의 대표 주자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유물론이라는 이것도 인간의 의식에서 나온 생각이잖아. 이 형상, 이 물질,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전부야. 여기에서 파생돼서 정신도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유물론자고, 신도 여기서 파생돼서 나온 생각일 뿐이지. 그러니까 신을 뭐라고 말했어? 우리의 마르크스는 아편. 아편이라고 그랬잖아. 종교는 아편이다. 그치? 자, 그럼 니체가 죽인 신은? 아폴론. 아폴론을 죽인 거야. 아폴론을 죽이면서 어떻게 된 거야?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이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음양이 섞여 있어서 발전하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니체는 엄격하게 따지면 유신론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초인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선함만 추구하는 아폴론적인 태양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아폴론적인 사고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는 여러 가지 이성적인 거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죽이고, 이 이성도 카오스 속에서 빛이 나오듯이 이성도 사실은 카오스와 합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요 힘을 갖고 그것을 내 안에서 자꾸 개발을 해야지 된다. 그게 뭐다? 개발돼서 인간이 뛰어넘어져야 된다. 초인적 인간이 돼야지 된다. 위버맨시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게 니체란 말이야. 인간을 의식을 고양시켜서 초인을 만드는 게 인간 승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언뜻 보면 신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과연 부정일까? 라는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지. 유물론하고 관념론은 이렇게 다른 거야. 일단 철학을 나눌 때 관념론이냐 유물론이냐 우선 나뉘어지고 이 관념론이냐 유물론이냐를 조금 또 다시 말하면 이걸 존재론적 철학이라고 얘기해. 존재의 유무를 따지는 거 존재론이라고 하고, 존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막 따지는 걸 인식론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또 철학이 막 갈라져.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거 그냥 퉁쳐서 그냥 우리는 관념론인지 유물론인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알자고. 유물론과 유신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유물론과 관념론인 거네. 관념론인 거지. 관념론의 부분으로 유신론, 유신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형이상학과 변증법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야. 잠깐만요. 그런데 니체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 아무도 니체한테 그럼 당신은 유물론자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 없는 것 같아. 왜 그랬을까? 나는 한마디만 잘 모르겠어. 물어보면 이렇게 머리를 유물론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면은 그러니까 유물론 신을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이 얘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거는 몰아냈지만 유물론자이니 내가 니체를 공부를 얼마나 했겠니 해봤자 없다라고 나는 말은 못해. 했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야. 아니 본인이 살아생전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막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살아생전 한마디만 했어. 한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인사상을 주장했던 니체는 결국은 미쳐서 죽었단 말이야. 미칠 것 같아. 진정한 의미의 그러니까 니체는 오히려 굉장히 불교적 사상이 강한 사람인 거야.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따지면 불교는 뭐다? 유물론인 거야. 그렇지. 신은 없으니까. 무아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불교가 유물론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아무도 불교를 유물론이라고 그렇게 뭐 생각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얘기한 하잖아. 거야. 음. 유물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유물론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 인간은 본능 자체가 본성적으로 유물론이기가 힘들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퉁쳐갖고. 얘기가 지금 이런 것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식 노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체크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바로 형이상학과 변증법을 막 설명을 하잖아. 변증법의 대표 주자는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용어가 어려워, 용어가. 형이상학이 뭐야, 형이상학이 뭐야, 근데 형이상학이. 다 모두 나의 형이 하하. 나의 예측을 다 깨는 나는 또 형이상하게 친구는 형이 하학인 줄 알았더니 변증법이야. 형이 하학은 형이상학의 그림자 같은 거. 변증법은 아주 전혀 관계가 없을 줄 알았더니 둘이 관계가 있네. 변증법은 뭐야? 여기 써있는 세상하고 발전하는 거고 사물과 현상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변증법. 이게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야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이 커서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나 보지? 맞아, 그 말. 그런데 그 통 큰 뿌리가 변증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변증법은 뭐냐면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변화. 이따 김필령이 걸 우리가 들으면 알아. 응? 형이상학은 이데아론. 저 위에가 고정불변해. 그 무엇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 이원론적으로 딱 나뉘어진 게 형이상학이야. 변증법은 그러니까 또 아니 원어로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더만 이렇게 형이상학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아주 정말 골탕을 영어가 내네. 뭐예요? 영어로? 이따가 나와요 유튜브에. 그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 자, 요렇게 우리가 크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모든 철학의 뿌리가 막 이렇게 같이 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철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듣지 말고 김필령이 거 일단 들어봐. 잘하더라. 듣고 난 다음에 관심이 생기면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거. 그래서 2시간짜리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이렇게 조금 정립이 돼.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내가 근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내가 남의 유튜브를 왜 끌어다가 하겠어. 내 안에서 나는 이 맥은 잡혀 있고 내 생각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근사하게 설명할 만한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아니야 언니 옛날부터 우리가 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원고가 있잖아. 쓰고 가다하다 몇 날 며칠 가다듬은 원고가 있는데 언니도 원고를 준비하면 되지 그러면. 근데 나 그거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게 또 나는 아닌 것도 같다는 게 이재명을 보면서 느껴. 아 재수없어. 원고 없이 말하잖아. 걔는 진짜 천재야 천재. 그 뭐가 있어. 근데 약장사들도 원고 없이 말해. 그 약장사가 하는 그 수준과 깊이와 넓이가 다르잖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다 받아서 그 자기 스타일로 말을 하는 거는 원고가 없어.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있어. 이재명이 훈련도 있지 훈련도. 훌륭한 소피스트인 거야. 그런 게 소피스트인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그 스타일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까 그런 사람 따로 있다는 초기에 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니네들 뭐라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다 보니까 나는 버벅거리고 반복해서 말하고 이러는 것뿐인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싫었다면 컴플렉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원하는 뭐 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좀 고쳐보겠다고 뭐 원고도 써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막상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말짱 꽝이야. 내가 저기 본인이 재미가 없잖아 그렇게 하는 게. 사람 ING를 왜 갔냐 그거 하고 싶어서 간 거잖아. 그거 훈련하려고. 강도를 내가 높인 거잖아.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욕을 먹을 수 있는 나를 거기다 던져버린 거라고. 그럼 내가 좀 정신 차려가 할 줄 알고 그래서 거기 갈 때는 막 원고도 이렇게 쓰고 막 그래갖고 간다고. 갖다 놓으면 딴짓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그거는 그냥 내가 이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는 거고 비슷한 거 아닐까? 똑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가겠다야. 나는 그냥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자. 그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를 그런 짓도 안 했으면 내가 그런 나를 발견을 했겠느냐고. 응?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복잡하게 펼쳐지는 그냥 쌀이나 묵가라고. 응? 누군가는 엉겅퀴 까고 누군가는 가시나무 까고 누군가는 백합 까이듯이 나는 막 이렇게 펼쳐지는 그냥 쌀이나무 깐가 봐.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 거지. 저절로. 나무가 얼마나 예쁜데. 고마워. 그냥 이쁜 걸로 해줘. 그래서 쌀이나무가 괜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모여지는 거고, 야 그거 진짜 이러는 사람들은 피해 가서 백합 찾아서 갈 것이고, 똑같은 걸 얘기해도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그렇지만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내 걸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일단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자 그거야. 일단 유튜브 듣고 12시 30분이니까 잠깐 내가 금방 이거를 공유를 바꿀게. 나 갈비찜에 불 올려놓고 와야겠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거 우와. 준비할 동안. 갈비 제주도 여행에 진짜 죽인다 진짜 막. 야. 아니지 이게 아니라. 내가 홍 뱃살이를 내가 지금 올려줬어. 얼마나 이쁜지 봐봐요. 홍 뱃살이? 응. 홍 빨간 단풍 드는 뎁살이 나무가 있어. 저기 단톡방에 올려놨어. 난 얘가 뎁살이 나무인지 몰랐어. 이 뎁살이 나무가 이제 쌀이 나무란 말이에요. 응. 이거 지금 공유됐니? 예. 유튜브? 응. 예. 화면만 봐도 어려워. 봤어? 응. 자, 뎁살이 나무는 얼마나 예쁜가 볼게. 어머야. 너무 이쁘지? 나는 이런 쌀이 나무 말고 막 이렇게 펼쳐지는 쌀이 이게 나무. 이런 뎁살이가 이런 거에 아주 잎이 자잘자잘한 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펼쳐지는지 몰라. 진짜 처음 봤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거 설명한 거 한번 들어보자. 네. 머리 아프다. 잠깐. 아이, 공유를 중지했어. 참 바보. 기록을 끄시고. 잠깐만. 5분 뚝딱잘하게. 가만 있어봐 너. 일단 기록을 꺼. 기록 어디 갔어? 여기 밑에 여기 밑에가 아니구나. 내 거 같구나. 걔 밑에를 그치.